정부가 이르면 한 13일쯤에 이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뭐 신규 공급과 이제 공급 속도 또 실수요 대출 완화 이런 게 핵심으로 잡히고 있는데 평론가님께서 좀 보시기에 가장 우선순위를 좀 둬야 되는 대책이 있다면 어떤 걸로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네. 공급 대책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아.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를 뭐 제대로 못할 거다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정부에서 이런저런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시차가 있어요. 착공을 해가지고 건물이 지어져가지고 그게 물량이 풀려서 주변 집값에 영향을 주는 거. 제 지인이 이제 파주 운정지구에 사는 분이 있는데 네. 자기가 산지 한 8년 된 나이가 뭐 꽤 오래전부터 살았는데 네. 집값이 하나도 안 오른대요. 오히려 더 떨어질 때도 있대요. 파주 예. 예, 왜 그러냐? 계속 짓는데 주변에서 다른 데는 오르는데 여기는 계속 짓고 있고 또 물량이 나오고 또 물량이 나오니까 뭐 그분은 약간 이제 뭐 한탄성 약간 뭐 이런 얘기인데 예. 그게 실제 되려면은 이게 꽤 시간이 걸려서 이재명 정부 말기쯤에 돼도 될까 말까요? 제가 보기엔 아니면 다음 정부가 수혜를 보는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실은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조금 더 부동산을 장기적으로 보고 공급을 꾸준하게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네. 꾸준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윤석열 때는 또 부동산이 딱 워낙 뭐 경제 성장률이 뭐 마이너스 찍고 막 이러니까 예. 그때는 부동산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난리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고 또 이러면 급하면은 또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또 이거 시간이 넘어가고 뭐 이런 거라서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해서 네. 이게 뭐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하려고 하나? 자기 연임을 하면은 자기가 임기를 뒤에 하면은 또 덕을 보니까 뭐 그 생각이 드는데 예. 다만 뭐 약간의 심리적 안정을 줄 수는 있겠죠. 이게 그러니까 계획대로 조금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는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가장 아쉬운 게 예. 그래서 언제 완공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부지를 뭐 몇만 평 뭐 몇 호 짓겠다 이런 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언제 공급이 되는지가 다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게 제대로 그거는 모르죠. 왜냐하면 토지를 수용해서 이를테면 뭐 과천에 있는 마사회 땅이나 이런 데는 마사회를 내보내야 되는데 그 협상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거니까 예. 막 이런 문제가 있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가 언제 지어지는지 정도는 공급 대책을 하면은 해줘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플랜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도 좀 뭐 봐야 알겠지만은 좀 그동안 공급 대책 발표하는 거 보면 좀 아쉽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사실 지금 뭐 후보지로는 강남권 뭐 그린벨트 얘기도 나오고 용산 어린이공원 그쪽도 얘기가 나오고 뭐 LH 여의도 거의 부지도 나오는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속도가 언제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없어서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얘기하는 게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잘 모르는 사람이 괜히 쓸데없는 얘기해서 뭐 더 헷갈리게 만드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근데 그냥 제가 경기도민으로서 지켜보는 느낌은 뭐냐면 예. 대한민국의 주택 얘기는 다 서울 얘기만 있는 것 같아. 근데 진짜로 그런가요? 지금 주택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부동산 문제 되는 건 교통, 일자리, 교육 이 세 가지잖아요. 교통과 일자리와 교육이 제대로 만약에 제공이 되면은 네. 그러면 누구든지 거기서 살려고 해요. 근데 그런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것들이 과연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은 아니 서울은 진짜 포화 상태 아닙니까? 이제는 거기 이제 풀 한 폭이 안 나게 녹지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거기다 다 아파트만 지어요? 그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것도 좀 이해가 잘 안 돼.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마스터 플랜 같은 게 있든가 이런 네. 게 생각이 좀 그리고 당장 내 정권에서 안 되더라도 이게 그다음 정권으로 가면 넘어갈 수 있다.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다 눈앞에 보이는 눈가림용으로만 정책을 계속 발표하는 거 아닌가라는 예.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누구나 알다시피 민주당 정권이 들었으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네. 노무현 대통령 때 한번 정말 폭등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 때 또 임대차 3법 때 엄청 폭등을 했고 예.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또 폭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좀 왜 이러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때 집값 그렇게 막 올라갔는데 네. 이명박 대통령 들어서면서 그때 어디죠? 그쪽에 은평 지역에 있는 뉴타운 정책 같은 거 그런 거 펴면서 네. 뭐 해결이 됐던 거 아니에요. 가격이 떨어졌었고 심지어는 그래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집을 좀 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집값이 안정화가 돼 있었어요. 네. 근데 보면은 그 이후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또 안정화시켰던 집값이 또 갑자기 엄청나게 올랐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수요 공급 정책을 바라보는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정책에 문제가 있는 기본 정책에 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사실 지금 정부가 이미 앞서 대출이랑 이제 세제는 다 조여놨고, 여기에 이제 집값 상승세를 어떻게 꺾느냐, 그거 이제 공급으로 손을 보려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또 실수요자 대출 완화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대출 완화로도 좀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잡힐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 예. 부동산을 잡는 거하고는 대출 완화는 아무 상관이 없죠. 예, 예. 예, 이거는 그냥 불만을 잠재워 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특히 이제 2030 세대가 네. 부동산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지금 대출. 본인들은 다 대출 받아가지고 집 샀으면서 이제 뭐 50대, 60대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게 하느냐라는 그 불만들이 지금 지지율 빠지는 거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어요. 저는 일부분 대출을 규제한 것 자체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부동산 서킷 브레이크 같은 거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제가 이거 여기서도 언급을 했나? 그 최병천 이제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이 쓴 칼럼인데 국민일보.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되게 심각한데 네. 인플레이션이 이 정부 들어서만 들어온 게 아니라 이미 윤석열 정부 때도 계속 지속돼 왔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의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예. 짜파게티가 31%가 올랐고요. 브라보콘이 67%가 올랐고 여의도의 정인면옥 냉면이 50%가 올랐고요. 예. 서울 아파트 가격이 45%가 올랐고 네. 서울 아파트 평당 공사비가 100%가 올랐어요. 101%가. 예. 그러니까 어떻게 안 오를 수가 있어요. 다 오르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더 여기에서 이제 대출까지 많이 해줘가지고 너도 나도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내 욕망을 실현하고 내 집 마련을 하려는 그런 욕망이겠지만은 대출이 더 늘어났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게 분명하니 그러니까 부동산 서킷 브레이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모두에게 똑같이 할 것이냐, 언제까지 할 것이냐, 언제 그만둘 것이냐에 대한 시그널이 없는 거죠. 네. 거기에서 이제 니들은 부동산 내로남불 아니냐라고 하는 그 불만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고 그래서 아마 젊은 세대들 신혼 부부들 이런 세대들을 중심으로 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은 어느 정도 또 수요가 늘어나면은 집값이 오르겠죠. 그걸 감당하고서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정책적 판단을 지금 한 것 같다. 예. 예. 지금 상황에서 사실 부동산 민심이 이렇게 안 좋은데 최소한 이 정도는 잡고 가야 된다. 이렇게 좀 우선순위를 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잡고 가야 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 부분부터 해결하고 가야 된다라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 같은 그런 것 비전문가한테 해결책을 구하라면 그거는 잘못된 거고 저 같은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진짜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렇죠. 해야 되는데 분명한 거는 정책으로 망가뜨려 놓고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처음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그 이전에는 나는 세제 같은 걸로 집값 잡지 않을 거야.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거 그거 우리가 상관할 게 뭐 있어. 세금만 제대로 내면 되지.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 놓고서 집권한 다음에는 내가 집값 다 잡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 했다가 지금은 또 이제 막 꼬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이렇게 지켜보면 ETF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 주식시장 부양하겠다고 거기다 무슨 상품 하나 만들어 놔갖고 지금 수많은 사람 코피 터지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자꾸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시장하고 싸워서 이길 수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뭘 하겠다고 나서서 껍적대다가 표현이 좀 너무
조금 속돼서 그렇습니다만 예. 뭐 그러다가 다 망가뜨려 놓는 거야. 동티나게 뭐 자꾸 만지작 하다가 상처 이게 더 덧나고 네. 고름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생각 들어요. 쟤네가 모여서 대책 내놓겠다고 모여서 하면 할수록 더 나빠지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예.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뭐 이래서 또 이거 한번 하겠다 저거 한번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 별 의미도 없는 거고 그냥 쇼하다가 끝나고 그냥 그렇게 또 흘러가겠구나 그런 느낌마저 들어요. 근데 예. 물론 이제 정부로서는 대책을 안 내놓을 수는 없겠죠. 근데 근본적인 문제부터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집값은 하늘을 치솟듯이 올라가는가? 그 예. 이유가 뭘까? 그거에서부터 자기들끼리 모여서 반성문부터 좀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대책을 내놓든지 뭐 하든지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지난주 7일에 이제 황희 민주당 의원이 그 폐기되는 버스를 통해서 청년주택, 임시주택을 공급하자라는 아이디어를 이제 제안을 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커졌고, 사실 오늘 2시에 저희 방송 시작할 때 이거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원래 열려고 했는데, 기자 간담회를 열려고 했는데, 그걸 취소하고 사과문을 오늘 올렸더라고요. 좀 이 사태는 어떻게 보셨는지 유재 평론가께 여쭙겠습니다. 아니 뭐 잘못했죠. 예. 뭐 여당 입장에서도, 여권 청와대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대통령이 공급 대책을 강조하면서 좀 뭐라고 정확히 워딩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생각했던 거를 뛰어넘어서 조금 예. 새로운 것 막 이런 것들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참신한 아이디어인가 뭐 이런 걸 내놓으라고 하니까 진짜 생각지도 못한 참신한 거를 내놔가지고 그래도 오더를 잘 따르긴 이제 네덜란드의 뭐 하우스 보트 보트하우스요. 네, 네. 보트하우스. 그러니까 뭐 그쪽 말로는 하우스 보트더라고요. 거기는 그래요? 하우스 예. 보트라고 돼 있고, 이거를 좀 참고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집이 네덜란드도 국토가 좁고 집이 모자르니까 운하에다가 옆에 띄워놓고 네. 집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약간 역사와 전통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되게 일종 관광 명소가 돼가지고 되게 비싸대요 그게. 그래요? 예, 되게 비싸대. 몇 억씩 한대요 그게. 예, 그러니까 배 위에 거기에 그러니까 전기, 수도 뭐 이런 거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어가고, 그래서 공급은 또 제한돼 있고 그 뭐 마냥 늘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주소도 부여됩니다. 땅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 집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맞은편에 이제 번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번호까지 다 부여되고, 그래서 뭐 이게 기사마다 좀 다른데 하여간 네. 만호 정도 뭐 있다고 뭐 이렇게 본 데도 있고, 그거보다 적다고 본 것도 있는데, 어쨌든 네. 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최대 장점은 땅을 안 차지하는 거죠. 근데 나는 이제 이게 딱 듣는 순간 버스 하우스는 네. 어디든 땅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뭐 한강에다가 띄워놓을 수는 없잖아. 5,000대를 하면은 5,000대를 쫙 이렇게 주차장이 있으면 거기다 지으면 되지. 집을 지으면 되지. 왜 거기다가 땅을 차지하고 버스를 둘까? 그래서 네티즌들이 AI로 만든 것처럼 이렇게 쌓으려고 하나 이렇게 층층이. 그래서 약간 현실성이 떨어진다. 뭐 저는 다른 걸 떠나가지고 네. 아이디어는 뭐 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사실 그때 저도 그 기사를 쓰긴 했는데, 페이스북에 황희 의원이 그걸 올렸을 때 그 민주당 꾸미 기자들 방에서도 굉장히 좀 비판이 셌어. 이러니까 20대가 지지를 안 하지, 뭐 이런 반응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이게 단순히 황 의원의 좀 아이디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에 대한 좀 반발심도 더 키운 사태인 것 같기도 한데. 황희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그 장관을 하신 분 아니에요. 예. 삼선 의원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아니 그리고 뭐 저 같은 사람이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뭐 아이디어라고 내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런 거 낸 뭐 아이디어는 누구든지 낼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까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떠들어대는 게 과연 옳은 건지, 그냥 잘 모르면 입 닫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잘 모르면.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그거 얼마나 복잡한데.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봐도 누가 봐도 좀 황당하잖아요. 폐버스에다가. 예.
그게 무슨 저 방음이 됩니까? 아니면 거기에 무슨 저 방온이 됩니까? 아, 여름에는 찜통 될 거고 겨울이면 완전 냉장고 될 텐데 예. 거기다가 그 안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다 무슨 저 매트리스만 깔아놓으면 그게 집이 됩니까? 그럼 거기다가 무슨 뭐 예를 들면 화장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예. 그 음식 같은 건 어떻게 할 거며 아니 누가 봐도 좀 말이 안 되는 캠핑버스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농막 같은데 농사 짓는 데 가보면 컨테이너 갖다가 농막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 안에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물을 그 연결시키고 그래서 뭐 컨테이너 갖고 그런 것들을 짓는 사람도 있고 컨테이너 하우스라고 해서 예. 컨테이너 몇 개 연결해서 뭐 비슷하게 뭐 그럴듯하게 근데 그건 잠깐 이제 뭐 놀러 가서라든가 뭐 이런 거지 예. 거기서 그냥 계속 산다는 거가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는데 폐버스를 갖다가 뭐 5,000대로 제가 보기에도 뭐 말이 안 되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소리여서 예. 그냥 잘들 모르시면 그냥 가만히 계셔라. 괜히 쓸데없이 사람 염장 두드리지 말고 누군가가 또 주식시장 놓고서 네. 무슨 아이디어 낸답시고 막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또 염장 지르는 얘기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다.